그럼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에 이어서 시사회, 언론 시사회 오늘 하게 됐는데 근영 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현 역을 맡은 임은영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 역할 맡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교수 역을 맡은 서태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의 즐거운 영화 감상을 위해서 저희 영화의 결말에 대한 질문 및 기사화는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간략하게 감독님과 새 배우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관객분들과 첫 만남을 가지셨어요. 감독님과 그리고 새 배우분들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에는 2013년에 명왕성이 처음 초청돼서 상영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마돈나로 갔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개막작이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산 영화제를 몇 번 참석한 적은 있지만 제 작품으로 갔던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또 부산 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설레었고 네,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영화인들이 모인 축제의 자리에서 굉장히 흥겹고 즐겁게 모인 자리에 저희 영화가 처음으로 선보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제일 처음 간 게 업수탕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2회 때 갔었는데 올해가 22회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 생각도 많이 했고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개막작으로 또 부산을 찾아가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자분들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부탁드릴게요. 네, 동아닷컴 정희영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문건영 씨께 질문 드릴게요. 감정을 주체하실 수 없어서 행사가 좀 늦어졌다고 아까 관계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감정이 차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술 시사회 때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제가 못한 것만 찾아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를 보니까 우선 너무 아름다워서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또 촬영을 하면서 재현이로 살았던 시간들이 좀 오버랩되면서 그런 감정들이 기억이 나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쪽에 부탁드릴게요. 네, 평론가 황진미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전작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과의 작업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근영 씨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와 또 연기를 보시고 문근영 씨의 연기에 대해서 감독님으로서의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근영 씨를 캐스팅하게 된 것은 30대 중반 정도의 여자 배우가 필요했어요. 근데 30대 중반 여배우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 안에서 근영 씨가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파리가 저를 좋아하네요. 제가 요즘 개그가 안 통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드라마를 우연히 이제는 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신데렐라를 잠깐 봤는데 사실 영화에서 그 근영 씨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그 소녀 같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그 배우였었는데 신데렐라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오랜만에 근영 씨 보면서 되게 성숙한 느낌 이런 게 있어서 그 시나리오 그를 그 근영 씨한테 보냈고 어쨌든 그 미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했던 이미지와 달리 되게 좀 털털하고 저랑 좀 현장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배우였고 그래서 실제로 또 중요한 거는 영화를 보셨지만 이 인물이 처음과 끝에 어떤 연기의 어떤 폭이 좀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할 만한 배우가 필요했는데 근영 씨의 눈빛이나 어쨌든 말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표정에서 때로는 약간 섬뜩한 느낌도 있고 예전에도 장하은열에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되게 순수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동물적인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좀 본능이 강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거의 되게 여리여리한 이미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들하고 그냥 격이 없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약간 소년 같은 실제로는 그래서 좀 되게 편하게 같이 작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문근영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김태훈 배우분 그리고 서태하 배우분과의 작업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태훈 씨는 제가 그 과거에 어쨌든 태훈 씨가 나오는 영화들 많이 봤었고요. 특히 경주나 최근작인 설행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던 배우였는데 근영 씨를 캐스팅한 다음에 근영 씨하고 잘 좀 어울릴 만한 소설가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뭔가 좀 고지식한 면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훈 씨가 되게 적절할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보내고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때 이제 안경을 준비해 와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안경을 쓴 이미지랑 이런 것들을 되게 봤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테이크를 간 다음에 모니터에서 저랑 굉장히 확인하면서 이제 저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오케이를 내려도 저한테 감독님 딱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현장 조건이 현장이 뭐 스케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갔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좋다고 이렇게 하고 했던 것들이 좀 미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은 그래서 본인이 요구해서 갔던 장면들이 되게 좋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영화에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녹음을 한 다음에 붙여봤어요. 제가 사실은 왜냐면 나레이션 목소리가 어울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굉장히 중간에 조마조마해서 사실 현장 편집본 가지고 녹음해서 붙였는데 오히려 그 장면을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태화 씨는 사실 여기서 보면은 후반부엔 거의 말도 없고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되게 어려운 것들은 다 하는데 사실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빛이 안 나는 이런 역할인데 흔쾌히 작품을 보고 하겠다라고 해주셨고 현장에서 되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해와서 그런지 되게 좀 후배들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좀 상대방에게 좀 맞춰줘서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뭔가 불만이 있어도 화를 안 내고 노래를 항상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태화 씨의 노래가 들리면 뭔가 좀 나에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께서 배우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배우분들은 감독님과 함께했던 소감이 어떠셨는지 또 유리정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문근영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감독님이랑 작업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고 재미있었어요. 그게 어떤 작품이든 연출과 배우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을 때쯤 감독님을 만났고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소통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하게 되는 얘기들도 되게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면서 하는 작업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행복했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는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감독님을 더 믿고 마음껏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진짜 너무 행복했다고 기억이 남을 정도로 좋았고요. 유리정원을 선택한 이유는 전 작품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읽었을 때 그냥 이거는 꼭 내가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단번에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 물론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정말 해야겠다고 마음 먹기까지는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랬었는데 감독님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나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감독님 작품이 갖고 있는 감독님만의 색깔과 독특한 어떤 얘기의 방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감독님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주시고 한번 읽어봐라고 하셨을 때는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 감독님의 그 색깔에 제가 잘 녹아들어서 연기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도 됐었어요. 근데 감독님 믿고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감독님하고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 굉장히 저도 감독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치열한 감독님이시고 뭐 감정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치열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가운데 두고 매일매일 정말 고민하시고 전에 찍었던 것과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모습 보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몰래 신수원 감독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었고요. 꼭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나갔는데 또 상대 역이 제 여자 주인공 역이 문근영 씨라고 해서 뭐 감독이 신수원이고 상대 배역이 문근영 씨라는데 그거 이상 큰 매력이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는 사실 처음 딱 한 번 읽었을 때는 크게 이렇게 이해가 크게 안 되더라고요. 생전 이런 설정 같은 게 저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설정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의 큰 매력이 두 분이 갖고 계셔서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머뭇거림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쪽에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독님과 김태현 씨와 서태하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감독님에게는 좀 재현이 나무에서 태어나서 나무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어떤 사건이나 뭐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뭐 상징이나 은유를 두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김태현 씨는 드라마 판타스틱에서도 좀 시한부 의사를 연기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좀 몸이 아픈 역할인데 그 감정적으로나 연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캐릭터인데 그런 점에도 이 캐릭터를 다시 선택한 그런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서태하 씨는 이런 이 우리 유리정원이란 영화에서 나무로 변신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로서 나무로 변신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테고 좀 하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변신하는 건 얼마나 걸리셨고 할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나무를 선택한 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쨌든 그 욕망과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인간의 욕망이 어쨌든 타인을 되게 침해하잖아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은 인간도 동물이지만 누군가를 사실 착취를 해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식물이든 뭐 옥자에서도 뭐 나오지만 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뭔가 영토를 계속 확장해야 되는 이런 존재라면 식물은 사실 그 태양과 물과 산소만 있어도 물론 운동성이 없지만 돌아다니진 않지만 정지에서 그 계속 순환을 하고 그리고 또 1000년, 2000년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신기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보면 저희가 왜 생명수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리고 어릴 때 보면은 동네에 무슨 신당들 이렇게 큰 고목나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게 어릴 때부터 또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나무라는 존재가 갖는 그 뭐 어떤 것이 동물적인 인간과는 좀 다르다고 느껴서 이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음 김태훈 배우분께 질문 주셨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시한부 역할을 하셨고 이번에는 또 몸이 불편하신 역할을 하셨는데 감정적으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 판타스틱에서 시한부 역할도 했고 뭐 설행이라는 데서는 알코올 중독자 역할도 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상상이 가고 어떤 이렇게 아프겠구나, 어떤 이렇게 힘들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상상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안면경직의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하고도 이거를 CG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이 근육의 떨림이나 굳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떨림이 생기는 건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겠는데 이거는 한쪽이 굳어가는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도 하고 이제 찍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제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저는 지훈이라는 역할이 저도 대사에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재현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처음에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지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버려진 나무 껍데기가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또 잘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혹은 그 감정이 맞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지훈의 마음의 상태와 재현한테 다가갈 때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의 정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 나누고 근영이랑 많이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찍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태하 배우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그 특수분장에 걸린 시간과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분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다소 스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스폰지 몰라서 나무가 되는구나 아쉬운 거 아닌가.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많지도 않고 현장에서 다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 돼서 미리 본을 떴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위에 쓰는 상반신에 쓰는 거를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본을 뜬 다음에 현장에서는 칠하고 나무 꼽고 뭐 이런 부수적인 장치들만 해서 한 현장에서는 매번 할 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연기 생활을 지금 쭉 하면서 시체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을 한 적은 처음이어서 네, 움직임 없이 앉아 있는 것도 어느 순간은 고요해지고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파 유이지 기자입니다. 문근영 씨랑 서태화 배우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문근영 배우는 이제 순수한 광기를 넘나드는 연기를 하셨는데 좀 그런 거에 어렵진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서태화 배우는 이제 문근영 씨가 출연 계기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러브라인 아닌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그런 건 어땠는지 소감 궁금합니다. 네, 문근영 배우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극적으로 변화한다기보다는 조금 그 변화를 되게 좀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가듯이 표현하고 싶었고 뭔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사실 그 감정들을 오간다라고 느꼈던 적도 없고 그 감정들을 크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촬영이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에 그런 시간에 어떤 쌓인 감정들 혹은 못다 푼 감정들이 한 번씩 훅 밀려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들도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서태화 배우님 러브라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를 러브라인이 뭐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감정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오는 그런 씬들이 조금 부족해서 보시는 분들은 저 연기할 때도 약간 감정을 응축시켜서 한 번씩 이렇게 풀어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었고요. 저한테는 그것 빼고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새 배우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 이번에 유리정원 촬영하시면서 각자 느끼셨던 이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시지라고 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거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제 생각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이 전부 다 보면은 평상시에 뭐 옆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부 다 각자 등장 인물 입장에서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에 자기를 대입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메시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현실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재현이도 그렇고 다 각기 그 어떤 그 정도나 그 이유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네, 저도 상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같은 상처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상처가 아닌 부분이 되기도 하고 사실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어떻게 서로 스스로가 치유하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가고 혹은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뭔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조금 저는 치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치유를 되게 많이 받는 느낌이었고 그게 자연이 주는 어떤 위대한 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은 어떤 순수에 가까울 수 있는 인간형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감독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유리정원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제가 사실 지훈이라는 인물을 되게 태훈 씨가 되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가해를 누군가를 자기도 모르게 가해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가해하고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어떤 그 타인에게 사실 칼을 들이대는 그 상황들을 크든 작든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 영화를 보고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어쨌든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이드 강유진 기자고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포스터에도 적혀있고 영화 속의 대사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그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다는 말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이 영화 전체 메시지를 뭐 일맥상통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건데 맨 앞에 프롤로그에 일부러 숲을 보여줬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숲이고 그것은 재현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숲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정 교수가 찾아갈 때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그 오염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4대강으로 인해 실제 그 공간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이 고여서 썩어가고 있었고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이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 오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무처럼 그냥 자기 혼자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실 밟고 빼앗고 이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벌어지는 게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수한 것들이 오염이 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넣었고 맨 마지막에 지훈이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 강물이 맑아져 있는 그런 것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고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월 2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소감 한 말씀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그 10월 25일 개봉인데 어쨌든 뭐 여기 언론 시사라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많이 디스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25일부터 관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많이 기대되고요. 유리정원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일반 관객보다 기자분들이나 이쪽에 관계된 분들이 더 좋아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관객들도 더 좋아하게끔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아래로 이동하셨다가 잠시 후 포토타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서주시면 되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은 똑같이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먼저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단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른 배우분 3분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은 똑같이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유리정원 사랑합니다 외치면서 하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유리정원의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리정원